얘들아 진짜 복습 잘해라. 진짜. 응? 이거 진도를 이만큼 나갔잖아 우리가 그래도. 지금 여기 뭐냐. 우리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뒤에 뭐 빼고 하면 거의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끝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일단 잘 해야 돼.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는 중간고사 잘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알려줄까? 대충? 대충 어디까지냐면 여기가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안 들어가고 잠깐만 한 2까지? 그래도 2차 함수? 뭐 요쯤까지 이제 최대 최소? 근데 2차 함수 최대 최소 이런 거 다 배우고 왔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여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라고 잡고 가르칩니다. 물론 학교마다 달라. 뭐 시험이 빠른 학교는 뭐 2차 함수 뭐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막 이런 식인데 근데 여기까지는 어차피 우리가 중3-1 때 배운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서 사실 여기까지 1차적으로 시험 범위라고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많이 부족해. 내가 쫓아오기 조금 힘들어도 여기까지는 이악물고 좀 많이 하셔야 돼.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뒤쪽을 던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지? 왜냐면 뒤쪽도 반배치고사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라서 여기까지 쫙 다 하고 뒤쪽에 뭐 경우의 수랑 뭐 행렬 이런 거는 쉬우니까 너네가 이런 걸 훨씬 어려워하지 뒤에 걸 어려워하지는 않거든? 아니야? 경우의 수 어려워? 그럼 열심히 해야지. 하면 돼. 앞에 거보다 나아. 쉬워 쉬워. 응. 쉬워요. 진짜로 안 어려워. 고1 거잖아 지금. 아니야 그거는 잘못 배워서 그래. 잘못 배웠어. 너가 잘못 배운 거야. 잘못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너가 잘못 배운 거야. 알겠지? 잘 배우면 쉽죠. 자, 오늘 우리 여기부터 나가볼게요. 얘들아 중딩 때 근각에서 막 그래도 배우고 오지 않니? 그래도 막 교육과정엔 없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곁다리로 좀 막 배우고 오지 않아? 아예 가르치나? 그치? 안 가르치지. 쌤도 뭔가 안 가르칠 것 같아가지고 얘가 어떤 느낌으로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건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 번만 들어주세요. 잠시만 얘들아. 카톡 하나만. 오씨. 오케이 갑시다. 얘들아 우리 2차 방정식이 뭐였었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었어. 그치? 여기서 이제 a가 0이 아니었어야 됐다? 여기까지 기억을 되살려봐. 자, 규리야, 근해 공식 한번 불러볼래? 어? 응? 응? 맞죠? 얘들아, 이거 어떻게 유도해? 근해 공식? 어떻게 유도했어? 뭔가 쉽게 대답 안 나. 와, 혹시 안다. 본인이 이거 어떻게 유도되는지 안다. 무조건 알아야 돼. 무조건 알아야 돼. 되게 중요해. 사실 근해 공식도 근해 공식이지만 왜 저렇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너네가 이차 함수를 잘할 수가 있어. 왜냐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완전 제곱식 만들기 싸움이거든. 여기서 봐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쌤이 어떻게 변형을 할 수가 있냐면 일단 이렇게 바꿔. 이거 우리 이차 함수 할 때 이차항의 최고차항 계수 빼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봐봐. 2차의 계수가 1일 때 1차항 계수의 절반을 제곱한 게 뒤에 있어야 완전 제곱식 나왔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지?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반의 제곱이 이런 식으로 더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돼. 근데 내가 멋대로 저 녀석을 더해줬으니까 당연히 빼주면서 보정을 해줘야겠지.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봐. 괜찮아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쌤이 할 게 뭐냐면, 잘 봐. 전개를 그냥 편하게 했거든? 그러면 4a 제곱분의 b제곱이 a랑 곱해지면서 a는 하나 사라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여? 괜찮아? 여기까지 좀 안 괜찮다. 괜찮지? 여기까지는 들어줄만 해.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니? 이 녀석은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줬고 여기는 쌤이 통분해 준 거야. 괜찮아요? 이해할 만하지? 우리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거 이퀄 0이었잖아. 관계식들이 다. 그치? 아. 만약에 얘들아 2차 방정식이 아니었어. 그냥 내가 이런 2차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하면 이게 2차 함수 꼭지점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거든?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었어. 근데 그 녀석의 꼭지점의 x좌표 구할 때 혹은 대칭축 구할 때 우리 마이너스 2a분의 b 했던 거 기억나? 얘들아 2차 함수가 이거 다 중딩 때 배우고 왔을 텐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 다 배우지 않았어? 배웠어 안 배웠어? 제발 배웠잖아요. 그쵸? 맞죠? 여기를 봐봐. 이거 는 0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 그래서 대칭축 공식도 이렇게 유도하는 거야.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뭐 꼭지점의 y좌표까지는 굳이 외우지는 않지. 근데 일단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은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니까 방정식의 해를 내가 구해보면 잘 봐.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그쵸? 그 다음에 A가 약분이 되면서 아래쪽에 제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보여? 응? 그 다음에 쌤이 근해 공식이 이제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어요.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미안해 여기 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넘기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 뿔마 얘들아 여기도 잘 봐. 4a 제곱은 2a의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통분하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x값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근해 공식이 저런 식으로 탄생하고 외우게 되는 거야. 당연히 근해 공식을 외우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저렇게 되는지를 무조건 알아야 돼. 이렇게 미지수로 나와도 너네가 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이걸 잘해야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를 다 잘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이게 이렇게 나왔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꼭지점의 x좌표는 저 완전 제곱식이 이 안쪽이 0이 되는 값으로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것을 유도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다 한 방에 너네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너네가 해봐야 되는 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식이 있잖아. 그 2차식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는 훈련을 직접 해보셔야 돼.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봐봐. 얘들아, 너네 그 2차 방정식이 두 허근 가지의 조건을 그냥 판별식이 음수다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 그치? 근데 원리적으로도 본다면 요 루트 안이 음수여야 허수가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판별식이 되는 거야.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왜 판별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냐면 저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내가 저 x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아니면 이 녀석이 0이 되어버려가지고 중근인지 아니면 이 녀석이 허수가 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를 다 여러분들이 대수적으로 이해를 한 번은 하셔야 돼. 방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괜찮아요? 이해돼요?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중3 때 2차 함수를 배우고 왔으니까 쌤이 2차 함수랑 한번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이해를 해봐. 잘 봐.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완전제곱식꼴로 뭔가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나오거든. 그럼 우리가 봐봐. 요 녀석이 판별식이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부호를 살펴보면 우리가 2차 함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안 만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 여기는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돼, 얘들아. 잘 봐.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야. 그치?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그냥 풀어도 괜찮았거든? 근데 이제 2차 함수를 풀 때는 나눠가지고 풀어줘야 돼. 왜냐하면 그래프가 생겨먹은 게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겨먹었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생겨먹었을 테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잖아. 다 배우고 왔으니까. 그치? 그럼 봐봐. 쌤이 A가 양수일 때라고 생각해볼게. 그리고 요 꼭지점의 Y좌표를 한번 봐볼래? 이게 지금 꼭지점의 Y좌표인 거는 이해 괜찮지?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거 는영되는 게 꼭지점의 X좌표고 이 뒤쪽에 달린 게 통째로 꼭지점의 Y좌표였잖아. 얘들아 기억나 안 나? 나야 돼. 이렇게 생겼으면 꼭지점이 P, Q였던 거야. 기억나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지? 잘 들어라. 이제부터 진짜 집중해야 돼. 내가 이제 이 녀석의 부호를 따질 거야. 얘가 꼭지점의 Y좌표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 지금 양수인 상태지. A가 양수니까. 그리고 잘 봐. 이쪽에서는 4A가 음수인 상황이야. 괜찮아? 그러면 잘 봐. 저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쌤이 지우고 그냥 판별식으로 써도 괜찮을까요? 어차피 판별식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잘 봐. 2차 함수에서 내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 먼저 설명을 해줄게. 꼭지점의 Y좌표가요. 마이너스 D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부호가 어차피 4A는 양수니까. 그러면 얘가 어떤 느낌으로 되는 거냐면 잘 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떠 있고 싶고 접하고 싶고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 그러면 봐봐. 떠 있으려면 지금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여야겠지. 괜찮아?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여야 되는 거 이해돼? 당연히 괜찮지?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D 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다 음수잖아. 그러니까 D가 음수가 돼야 꼭지점의 Y좌표 전체가 양수가 되는 거 혹시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수가 X축보다 떠 있을 때 판별식이 음수라고 외웠었던 거야. 기하적으로 봐봐. 꼭지점의 Y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4A분의 D였어. 어려워. 잘 들어야 돼. 집중해야 돼. A가 양수니까 꼭지점의 Y좌표의 부호는 D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D가 음수여야 여기까지 고려해서 양수가 전체적으로 되는 거니까 D가 음수일 때 우리가 X축이랑 이차함수가 안 만난다고 그렇게 외웠었던 거야. 너네가 중딩 때. 물론 설명을 다 해주셨겠지만
이 유도 과정까지 기억이 안 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x축이랑 접한다는 거는 뭐냐면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라는 소리야? 0이란 소리지. 그래서 판별식이 이 값이 0이 돼야 전체가 0이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차 함수가 x축이랑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지려면 y좌표가 음수여야겠지. x축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음수여야 되니까 d는 양수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식을 유도를 시킬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너네가 직접 다 해봐야 돼. 이게 너네 중간고사 성적을 결정짓는 방법이에요. 이게 안 되면 3등급이 안 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원리적으로 너네가 근데 왜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려면 판별식이 양수여야 될까? 계속 고민해 보는 거야. 그거를 방정식의 관점에서도 고민해 보고 이차 함수랑 x축 간의 위치 관계로도 고민을 해 보시고. 선생님, 그 a가 음수일 땐 달라지나요? 네, 달라지죠. 근데 값은 똑같아. 왜냐하면 이차 함수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세 가지 또 따져볼게 얘들아. 이차 함수가 x축이랑 서로 안 만나야 두 허근을 갖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교점이 있어야 실근을 갖는 건데 얘는 지금 안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여야 되지. 그럼 이 녀석이 음수여야 돼. 근데 봐봐. 분모가 음수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양수지. 그래서 판별식이 또 음수여야 안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A의 부호가 달라졌지만 판별식의 부호는 똑같은 거를 알 수가 있어. 보이니? 지금 얘도 X축이랑 안 만날 때 판별식 음수였지. 그 다음에 이 녀석도 X축이랑 안 만날 때 판별식 음수였지. 근데 A의 부호는 서로 다른 상황이란 말이야. 최고차항의 부호랑 상관없이 이차 함수가 X축이랑 안 만날 조건은 판별식이 음수다가 여기서 나오게 된 거야. 너네가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쌤이 하는 것처럼. 되게 어려운 과정이거든 얘들아. 근데 이렇게 해야 너네가 본질적으로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 이해된 내용을 바탕으로 너네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애들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어려운 거야. 아예 손도 못 대는 거야. 쌤이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꼭 잘 생각을 해주셔라.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이 돼야 꼭지점의 y좌표가 0이 되니까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맞겠고 그 다음에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요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여야겠지? 이게 양수이려면 그냥 판별식이 양수면 되겠네. 이제는 이렇게가 싹 다 양수니까 그냥 뒤에 부호를 편하게 고려를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싹 다 고려를 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도 음수일 때도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의 위치 관계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일 때는 두 허근을 갖고 이제 판별식이 양수일 때는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갖고 판별식이 0일 때는 중근을 갖게 되는 게 방정식에서도 여기서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쉽지만 너네가 보통 학생들이 진짜 대체로 다 못하는 게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를 연결짓는 거를 굉장히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가르친 내용이 숙달이 되면 너네가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보고도 2차 함수가 머릿속에서 그려지게 될 정도가 돼. 숙달이 많이 되면. 그러면 이제 너네가 문제 풀 때 식으로 풀지 그래프로 풀지도 고민할 수도 있게 되고 뭐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편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방금 쌤이 알려준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해서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어려워. 그 유도 과정도 막 잘 안 나와 있어. 책에 보면. 그래도 지금 설명한 게 이해는 되시죠? 그치? 이 관점을 키워야 돼. 쌤이 강조하고 가는 거야. 복습했고. 자,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제부터 알려줄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 그냥 두 근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야.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러면 이제 봐봐. 얘를 너네가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 2차 함수가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란 것도 보여야 돼. 그치? 내가 A의 부호를 모르지만 대충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는 그려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2차 함수였을 때 우리가 x가 알파 이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다 y를 붙였을 때 두 함수의 교점이 x 이퀄 알파랑 베타라는 소리야. 근데 잘 봐. y는 0이라는 함수는 x축입니다, 여러분들. y 값이 항상 0이라면 x축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그냥 뭐 x 구하는 거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요 2차 방정식을 볼 때 y는 y는을 다 붙이게 된다면 이제 이 2차 함수랑 요 상수함수랑 상수함수 배웠니? y는 0이라는 x축이랑 이제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확장을 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식의 개념만이 아니라 이 식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뭐 이 단원에서는 쓸모가 없을 수 있지만 바로 한 10쪽, 20쪽 넘어가면 바로 이런 게 막 쏟아지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봐봐. 알파랑 베타니까 우리가 2차 함수를 어떤 식으로 세울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세워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 이 녀석이 0이 되는 게 x 이퀄 알파랑 x 이퀄 베타니까 는영을 만족시키는 인수를 각각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형태로 써질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지금 너무 어렵다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겠네 라는 관점으로 바라봐도 괜찮아. 이거 는 0이면 x 이퀄 알파랑 x 이퀄 베타니까 저 두 식은 아예 똑같은 식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역으로 세울 수도 있잖아. 배웠지? 세우는 방법. 근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 세우는 거 중3 때 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기억 안 나면 기억을 되살려야 돼. 얘가 이런 식으로 세워진다. 근데 최고차항계수는 A니까 똑같이 A만 맞춰주고. 그럼 이제 이거 는 0을 생각했을 때 x 이퀄 알파랑 x 이퀄 베타가 나오니까 맞는 2차 방정식이겠네. 이해가 돼요? 이해돼? 그럼 얘들아, 요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이잖아. 그러니까 요 식을 쌤이 한번 정리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우리가 곱셈 공식을 외우고 있지?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는 이해가 되실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이 식이 요 식이랑 똑같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양변을 A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니? 그럼 얘들아 항등식이거든. 항등식. x제곱 x제곱이랑 똑같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랑 똑같아야 되겠지.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근과 계수 간의 관계가 하나 나오는 거야. 근과 얘는 계수잖아. 그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합공식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라는 관계식이 또 나오겠지. 상수항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요 유도 과정 이해되니? 유진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우는 거야.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대문짝만하게. 그치? 그 공식의 유도가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근이 나와 있을 때 역으로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새롭게 세운 다음에 이게 항등식이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을 유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이거의 기하학적 의미가 x축이랑 2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이 알파랑 베타인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다. 그래서 나중에 또 외우게 되겠지만 여기서 x축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요. 대칭축이. 그러니까 두근의 합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칭축도 바로 암산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이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뭐 지금 우리가 뒤쪽에 필수 예제 풀고 할 때는 지금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나갈 때 방금 쌤이 요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3-1 거를 지금 복습한다 생각하고, 중3-1 때는 너네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뭔가 좀 유기적이지 못한 상태로 배우고 그냥 뭐 문제만 풀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방정식과 함수는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네가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그치? 고등학생부터는 너네가 어떠한 과정을 배우던 간에 지금 공수 1 배우고 있잖아. 앞으로 공수 2, 대수, 미적분 1, 기하, 미적분 2 막 이렇게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을 다 배울 때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해야 되고 또 함수를 보고 방정식을 세워야 되고 그냥 왔다 갔다가 자연스러워져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1차 함수랑 2차 함수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잖아. 교육과정상. 그치? 그런 상태에서 최대한 그 논리가 익숙해져야 너네가 이제 나중에 어려운 함수들을 배울 때도 똑같은 논리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 습관이 안 잡히면 이제 새로운 함수들이 막 쏟아져 올 거야. 뭐 여기서 뭐 공수2 개념 특강 이제 듣게 되면 이제 뭐 유무리 함수 뭐 이런 거 배우게 되겠지. 뭐 원의 방정식 뭐 이런 애들 배우면서 그때도 쌤이 방금 말한 논리랑 다 똑같은 논리로 어려운 문제들을 풀게 되거든. 사실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야. 그냥 쌤 B 스텝 중난이도 정도부터 막 이제 그런 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르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어. 60점이 안 넘어가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익숙해져 놓자. 지금 잡아야 돼. 이 개념은. 좋아, 넘어가시고. 그래서 봐봐, 우리가 근을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쌤이 아까 공식 유도해준 과정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 이제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문제에 나와 있다면 우리가 요 2차식을 이렇게 접근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지? 꼭 알고 있어야 돼. 넘어갑시다. 자,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 식의 값들을 다 찾으래. 자,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들 한번 봐봐. 이거 다 곱셈 공식 문제 아니니 얘들아? 그쵸? 우리 곱셈 공식 인수분해 요쪽 팔다 할 때 요런 문제 많이 봤을 거야. 그래서 쌤이 그렇게나 복습을 강조하고 여러분들 계속 시험 보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냥 계속 나와. 그냥 저 변형 공식 이용하는 거는 고3 때도 나와. 고3 때도. 한번 볼게. 자, 2차 방정식 저 녀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깔끔하게 바로 구해지면 좋은데 얘는요 눈에 안 보이지. 인수분해가 바로. 그러니까 뭐 무리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풀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두 근이 일단은 존재한다고 문제에서 알려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믿고 합과 곱을 각각 구해보는 거야. 쌤이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2차 방정식에서 어떻게 구해? 까먹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2로 구해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였어?
A분의 C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1로 구해 놓는 거야. 그럼 쌤이 합이랑 곱 조건을 다 구해 놨으니까 이 1, 2, 3, 4번에서 요구하는 값들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열심히 찾아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곱셈 공식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죽어라 제발 내가 당부에 당부를 한 거야. 자,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차의 제곱은요. 합의 제곱에서 둘 곱한 거에 4배를 빼주면 돼. 내가 한국말로 해도 너네가 이해가 돼야 돼. 합의 제곱에 이제 곱을 4배 한 걸 빼주면 된다.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돼. 그래서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뭐야? 4 플러스 2가 나오니까 6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왜? 또 계산 틀렸니? 그래? 뭐가 웃겨? 얘 6이 왜? 왜 웃는 거야? 웃긴 생각 났어? 넘어갈게요. 자, 2번. 얘들아. 유진아, 얘 어떻게 구해? 곱셈 공식. 어? 응. 응? 응? 응. 일단 몇 배를 해줘야 돼? 몇 배일까요? 여기 숫자가 하나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 오, 맞아요. 이 공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였다가 대입하면 구할 수 있다. 그러면요. 8 마이너스 3배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계산만 잘 해주면 돼요. 그러면 8 플러스 3으로 바뀌게 돼서 11 정도 나올 것 같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괜찮니? 응. 자, 3번 보자. 3번은요. 전개하세요. 전개하면 얘들아 어떻게 나와?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규리야 어떻게 나와? 이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래? 전개해 그냥. 맞아요. 응?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응. 플러스 1. 그렇죠. 그러니까 규리가 원하는 느낌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파 베타 값이랑 알파 플러스 베타를 다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둘둘 곱한 거는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합은 2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더럽게 생겼죠? 통분하세요. 통분하게 되면 분해. 어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왜 그래? 하기 싫겠지만 하셔야 돼. 나도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자, 다 전개해 보면 있잖아. 분해. 얘들아 봐봐.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나오지. 여기도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2알파 베타가 분자가 되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문제가 끝나게 된다. 귀찮아도 차근차근. 마이너스 2분의 1의 2배니까 마이너스 1로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1에 3 빼기 2분의 1은 얼마죠? 2분의 5 정도 나오지? 그러니까 5분의 2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역수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 괜찮니? 응. 얘들아 열심히 적용시키고 가보자. 244번 싹 다 푸세요. 괜찮아. 천천히
자, 여러분들 12번부터 가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쭉 간다. 7시 20분까지 진도 나갈 거고요. 그 뒤로 바로 시험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응. 왜요? 왜요? 왜? 뭐 때문에? 뭐 왜 한숨 뭔데?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끊고 문제에서 뭐 쓰이겠지 하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이런 식으로 구해 놓고 가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x의 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세워달래요. 그러면 1번은 2의 x-알파분의 1에 x-베타분의 1은 0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야. 너 웃으면 너네 둘 쪼개놓는다? 어? 너네 이상한 짓 하면 내가 쪼개놔? 집중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가 얘 전개하게 되면 x제곱에 이런 식으로 혹시 전개가 되는 게 보이니 얘들아? 두 근을 내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정식 세울 수 있게 되는 거 쌤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인데 눈에 보여? 보여 안 보여 시연아?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각각은 다 구해줄 수가 있거든. 역수끼리의 합은 우리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2분의 마이너스 1로 구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그냥 2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대입만 잘 해주시면 돼. 그러면 이 x제곱 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의 x가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어. 괜찮니? 그렇게 됐을 때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 세워줄 수 있는 거야. 괜찮아? 혹시 이게 좀 안 보이나? 뒤로 당기면 좀 잘 보여지니? 더 안 보여? 더 낫지? 시야각이 더 나을 텐데 아마? 아닌가? 어떤 거 같아? 뒤에 있는 친구들? 더 안 보여? 그래도 돼요. 그럼요. 보여? 당기는 게 나아? 미루는 게 나아? 이게 나아? 그래. 괜찮죠? 그래서 2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세워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1과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세워질 거야. 괜찮아? 두 근이 저렇게니까 이렇게. 괜찮아? 보여?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전개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로 묶어냈으면 이런 식으로 되고 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천천히 한번 봐볼래? 쌤이 전개를 한 거거든? 그러면 x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묶어내면 각각에다가 더해주고 x 붙이고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면 마마는 뿔로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다 찾아줄 수가 있겠지. 얘는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만 찾아주게 되면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선생님 제곱 합한 게 어떻게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허수라는 의미인 거예요. 무튼 대입을 잘 해주시면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들아 얘는 플러스 3인 거 혹시 보이니?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나오니까 마마 해가지고 뿔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4로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쁘게 정리만 해주면 자 저기 괄호 마이너스 5로 계산되니까 앞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5x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4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8은 0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수분해 할 건데 우리가 원래 인수분해는 그냥 예쁘게 생긴 녀석들만 했어.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거든? 근데 의도적으로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달라고 그냥 요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직접 허근을 구해가지고 그 두 허근을 뭔가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주거나 아니면 이 녀석을 너네가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면서 또 풀어야 되는데 너무 머리가 아플 거거든? 그죠? 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너네 입맛에 맞는 걸로 공부를 하시면 돼. 나는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세우고 근의 공식으로 두 근을 구해줄게요. 그러면 얘들아 그 짝수 공식 쓸 거거든? 그러면 1분의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니까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5니까 루트 5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내가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5i 하나랑 1 마이너스 루트 5i 하나 이렇게 두 근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두 근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주면 나오겠다. 는 0. 인데 는 0은 원래 없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야. 괜찮아? 이거 전개하면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나와.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내가 그냥 는 0 갖다 붙인 다음에 두근 구한 다음에 그 두근을 이용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 세워준 다음에 다시 는 0 떼버려.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의 범위에서 저 2차식을 인수분해 한 거야. 받아들일만 해요? 내가 어거지로 두 개 근을 구한 거야. 근이 안 예뻐. 복소수야. 근데 그냥 뭐 할애서 한 거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이게 첫 번째 풀이야. 그 다음에 쌤이 두 번째 풀이로 한번 풀어줄 텐데 잘 들어봐야 돼. 물론 나도 똑같아. 똑같지만 얘를 플러스 1 플러스 5로 쪼갰어. 그러면 이렇게 생기겠지. 얘는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라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 플러스 5란 녀석은. 그 다음에 얘들아 마이너스 5는요. 뿔마 루트 5i의 제곱이야. 합차 공식으로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왜요? 네? 쏘리. 예리합니다. 잘했어요.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집중을 잘하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마이너스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변형을 내가 의도적으로 시킨 거기 때문에 앞에 건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는 플러스일 때 한 번이랑 마이너스일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주게 되면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씌워야 돼. 쏘리. 였다가 마이너스를 각각 씌워줘도 어차피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줄게 얘들아. 원래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이지. 근데 어차피 뿔마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그냥 나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그냥 바로 저렇게 쓴 건데 뿔만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어쨌든 맞불이긴 한데 우리가 그냥 뭐 인수분해만 하면 되니까 뿔마 맞불 순서는 안 중요해서 여기서 쌤이 이거 하나랑 이렇게 하나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얘 전개한 거랑 똑같아요. 두 개 값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원하는 걸로 맞춰서 풀어주면 돼. 첫 번째는 정말 정직하게 내가 근을 구해가지고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 세우는 느낌으로 푼 거라면, 두 번째 거는 우리 왜 합차 공식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인수분해했던 문제 있잖아?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내가 플러스 5라는 녀석을 뿔마 루트 5i의 제곱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던 거야. 괜춘? 어려워, 쉽지 않지. 근데 그냥 여기도 그냥 편의상 사실 너네가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플러스 한번 마이너스 한번 붙이면 또 결과값이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석해도 돼. 그냥 너네 마음대로 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아마 두 번째 풀이가 너네한테 조금 더 어려울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걸로 푸세요. 그러다가 이제 너네가 저게 슬슬 귀찮아질 때가 올 때쯤 2번이 생각이 날 거야. 그럼 그때 맞춰서 풀어주면 돼. 자, 2번 보자. 이거 뭔가 인수분해 될 것 같이 생겨가지고 되게 열심히 시도해 볼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안 돼요. 뒤쪽이. 그쵸? 아쉬워요. 그래서 얘도 는 0으로 한 다음에 그냥 바로 구하는 거야. 분수로 나와서 상당히 짜증나거든요. 어우, 내가 짝수공식 쓴 건데도 지저분해. 보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지? 두근이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얘는 그냥 루트가 나오네요. 허근이 아니네. 그지? 그럼 그냥 이렇게야. 그냥 그러면 x 마이너스에 이 녀석 계산하게 되면 마일에 뿔마 2분의 루트 14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 한번 빼주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근을 내가 생으로 저렇게 좀 구했어. 글이 굉장히 안 예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문제가 그렇게 낸 거야. 근데 이렇게 써놓고 얘들아, 원래 개수가 2였잖아. 최고차항 개수가. 그러니까 앞에다가 2를 곱해줘야 돼. 그래야 2x제곱이 나오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근으로 구했을 때 최대 단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근을 구한 다음에 방정식을 세울 때 최고차항 계수가 1로 세우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개수를 맞춰주려면 앞에다가 2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것까지 유의하면서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아래는 되게 더럽게 나오네. 잠깐만, 루트 14 그쵸? 더럽게 나오죠? 그리고 앞에 2까지 곱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돼. 생긴 게 되게 그렇죠 좀. 자, 아래 거 한번 가보자.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얘들아. 자, 2차 방정식 fx 이퀄 0의 두근의 합이 6일 때 라고 나왔어. 그럼 너네가 저 조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두근의 합이 6이라는 조건을 보고 일단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거지. 요식 하나 세울 수 있는 거 괜찮니?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뒤쪽에 f5x-7은 0이라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나온 거야. 잘 봐. 이렇게 관계식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는 f5x-7은 0이라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나와서 여기서 두근은 뭐가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 너네가? 근데 얘들아 봐봐. f는 정해져 있는 고유식이야. 그 고유식에다가 내가 x를 대입했을 때는 알파랑 베타가 나왔는데 5x-7을 대입했을 때는 저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x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잘 봐. 요 녀석이 요 5x-7이라는 녀석이 알파랑 베타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f가 2차식이기 때문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는 0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다들 납득돼? 내가 fx가 미지의 식이야 몰라. 하지만 f가 2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fx 이퀄 0을 만족하는 x값은 최대 2개인데 그 녀석을 문제에서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세팅을 한 거야. 그래서 f 알파랑 f 베타가 0이고 이 알파랑 베타 이외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0은 될 수가 없어. 이거 이해되니? 괜찮아?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0을 만족하는 값은 오직 2개밖에 없는 거야. 최대 2개. 괜찮지? 근데 봐봐. 모양이 괄호 안에가 더럽게 바뀌었어. 5x-7이래. 근데 내가 5x-7이라는 더러운 녀석을 대입하더라도 0이 나와야 되니까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여기에서도 f 알파는 0과 f 베타는 0이 나와야만 한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더럽게 생긴 식이 알파랑 베타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관계식을 세울 때 5x-7이 알파 한 번, 5x-7이 베타 한 번을 풀어주면 원하는 x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f5x-7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야. 근이라는 것은 x값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x를 구했을 때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고 거기 여기도 알파 대신에 베타만 대입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은 5분의 알파 플러스 7과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 되는 거지. 그래야 저 녀석을 대입했을 때 f 알파는 0과 f 베타는 0이라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이야. 괜찮아? 이거 설명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근의 합은요. 이 두 녀석 더해주면 되니까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의 값만 구해주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라고 했으니까 5분의 20이니까 4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괜찮아? 원리를 이해해야 돼. 저 괄호가 아무리 더러운 게 들어가도 내가 초기에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내가 임의로 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f 알파는 0과 f 베타는 0이 성립하게 되는 거고 이제 f라는 식 안에 무조건 괄호 안에 알파랑 베타만 들어가야 0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 어떠한 값도 0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이 논리가 이해가 돼야 뒤에 풀이가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5x-7이라는 더러운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저 5x-7이 알파랑 베타가 되어야만 저 식 자체가 0을 만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는 5분의 알파 플러스 7과 5분의 베타 플러스 7 이 두 녀석밖에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 괜찮죠? 그래서 계산만 잘 해주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다. 자, 여러분들 문제 하나 풀고 갑시다. 위아래 두 문제 다 풀고 가자. 자, 15번 문제. 얘들아, 이제 켤레근에 대해서 배우거든? 이 켤레근은 너네가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납득이 될 거야. 우리 근의 공식 이렇게였지, 그치? 응.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지금처럼 한 근이 루트 3 마이너스 2일 때라고 나왔어.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얘들아. 유리수 AB에 대하여 라는 조건이 나와. 상당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개수가 다 무리수가 아니었지. 유리수였단 말이야.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다 정수로 바꿔줄 수 있지. 적절하게 뭐 최소 공배수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분수가 없는 느낌으로 다 바꿔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기가 우리가 흔히 아는 정수가 와 있을 때 잘 들어봐. 얘도 그럼 정수죠. 마이너스 b도 정수지. 그러니까 무리수는 요 뒤에 루트에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개수가 다 유리수일 때 지금 1도 유리수고 여기 다 유리수잖아? 이때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라면 이 루트 2는 무조건 여기에서밖에 안 나오겠지. 요 말 이해돼? 그래서 한 근이 이 녀석이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3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뿔마 루트니까. 근의 공식의 입장에서. 그래서 개수가 싹 다 유리수일 때 우리가 한 근이 이런 식으로 무리수가 나왔으면 다른 한 녀석은 이 무리수의 켤레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한 근은 3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전제 조건이 뭐라고?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싹 다 유리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얘들아, 무리수일 때는 안 돼. 왜 그러냐면 봐봐. 개수가 무리수였다 쳐봐. 여기가 공교롭게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일 수도 있어. 이해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B가 루트야. 루트 2야. 그러면 여기에서 루트 2가 나와버려서 켤레수를 멋대로 내가 근이라고 하면 틀리게 되는 거야. 걔는 이제 여기가 3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었을 거야. 그 녀석은. 그러니까 개수가 무리수일 때 켤레수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렵잖아. 지금 얘기하는 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싹 다 유리수일 때는 우리가 한 근이 이렇게 나왔다면 다른 한 근은 3 플러스 루트 2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위는 무조건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하세요. 물론 개수가 무리수일 때도 근데 무리수일 때는 대체로 안 돼. 그리고 이걸 내는 고등학교가 내가 이 지역에 있는지 모르겠어. 너네 학교 정해지면 기출 분석을 싹 다 해가지고 한번 봐야 되는데 쌤이 윗동네에서 가르쳤을 때는요. 어려운 자사고에서 이 문제로 장난질을 쳐. 그러면 애들이 진짜 싹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비한 학생들만 맞아. 근데 단순히 이렇게 안 나와.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 그래서 쌤이 너네 학교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 고등학교 이제 중간고사 범위를 분석해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기는 해야 돼. 무튼 쌤 설명은 이해되셨죠? 유리수, 개수가 유리수라면 여기서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면 다른 한 근은 플러스 루트 2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고 혹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우리가 A랑 B를 다 찾아줄 수가 있어요. 한 근이 요 녀석이면 다른 한 근은 3 플러스 루트 2일 거 아니야? 얘들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A. 그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뭐야 이 루트 2 뭐야 이거? 루트 2는 1분의 B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A랑 B의 값에 차를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A랑 B 각각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6 정도 나올 것 같아. 루트끼리 사라지고 6은 마이너스 A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합차 공식으로 빠르게 구해주면 9 빼기 2니까 7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를 구하래? A 마이너스 B는요. 마이너스 13이 정답이에요.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미안해. 위에 거 A 플러스. 이거 엇가당했어 얘들아. 미안해. A 플러스 B는 1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2번 볼게. 자, 2번도 마찬가지로 A, B, C가 실수일 때 한 근이 허근으로 저렇게 나왔으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켤레예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야. 봐봐, 우리가 I가 나오려면 여기에서밖에 안 나오지. 왜냐면 A랑 B가 실수니까 이쪽에서는 허수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요 루트 쪽이 요 안에가 음수가 돼야 되면서 저기가 마이너스 4 정도 나와야 요게 나오겠다. 요런 느낌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치? 그럼 봐봐. 만약에 A, B, C가 실수가 아니야. 개수 중에 허수가 섞여 있을 수도 있거든? 그때는 이 다른 한 근이 1-2i라고 보장을 못해요. 이런 쪽에 i가 막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켤레수가 한 근이다. 뭐야 이거?
켤레수가 한 근이다라고 얘기하면 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제 조건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싹 다 실수일 때 우리가 한 근이 이런 식으로 허근이 나오면 다른 한 근은 저 뿔마 루트 때문에 1-2i도 다른 한 근으로 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얘들아?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해. 근해 공식 보니까 여기 뿔마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막 루트 하나 마이너스면 하나 플러스겠지. i도 하나 플러스면 하나 마이너스겠지.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셔도 돼. 지금은. 그리고 문제를 풀면 다 풀릴 거야. 고쟁이까지도 다 풀려요. 일단 그렇게 풀자. 막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게뭐 이해가 될랑 말랑 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뭔 소리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돼. 일단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얘들아 한 근이 1 플러스 2i에다가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2i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로 두 근의 합과 곱으로 다 a랑 b를 구해줄 수가 있겠지?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1분의 a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이거는 b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거니까 계산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a가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라고 구해줄 수 있겠다. 계산하면 나와. 그 다음에 b의 값은요 얘들아 이거 1 마이너스 4i 제곱인 거 보여? 합차 공식. 그럼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1 플러스 4로 b의 값은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값은 마이너스 7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켤레글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숙제하실 때 한근이 이 녀석이면 다른 한근은 3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한근이 이 녀석이면 다른 한근은 또 i 쪽에 마이너스 붙인 거 이렇게 적용시키면 돼. 그 원리는 근해 공식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왜 이렇게 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쉬우니까 넘어가시고.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새로운 단원이에요. 얘들아, 2차 함수 다 하셔야 돼. 생긴 거. 왜요? 시간 남았어요. 진도 나갈 거예요. 얘들아, 여기는 2차 함수 쪽 특강 쪽은 여러분들이 중3-1 때 다 알고 와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둔 거거든. 지금 한번 쓱 한번 읽어볼래? 쓱. 제발 모르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읽었을 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쌤한테 바로바로 물어봐 주세요. 얘들아 다 이해돼요? 아이씨, 너 왜 안 읽고 있었어? 완벽해서 넘어간 거야? 오, 좋아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서 a의 기능과 b의 기능 다 알고 여러분들이
이차 함수를 접근을 하셔야 돼.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 얘들아. 일반형에서도 쌤이 아까 얘기했었던 거야. 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꼭지점의 y좌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줘야만 나아갈 수 있어요. 혹시 여기서 이과 희망한다 계시나요? 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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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과? 이과? 그래. 차차 배워가게 되겠죠. 차차 본인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하게 될 텐데 이제 특히 이과로 갈 친구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테크닉이야. 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 기하를 배울 때 기하라는 교과목이 있거든.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 원의 방정식 들어는 봤니? 배워본 적 있어? 원의 방정식? 오. 없어도 돼요. 그런 원의 방정식을 하나 배우거든 우리가 2학기 때. 근데 이제 그 원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봐봐. 원을 얘들아 눌러버려. 그럼 타원이 되겠지. 막 그런 타원의 방정식을 배우고요. 그러니까 위로 누를 때, 옆으로 누를 때 막 나눠가지고 막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막 포물선, 쌍곡선 이런 곡선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런 유도 과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부터 잘해둬야 돼. 거기는 그냥 다 저런 모양이야.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도 막 그냥 공식만 외우고 이러면요 등급이 안 나와요. 그냥 뭐 본인은 안 돼. 근데 등급은 안 나와. 왜냐면 어려운 문제 풀 때 되게 다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문과를 가셔도 당연히 고득점을 맞으려면 너네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차 함수 막 꼭지점 막 하면서 막 구하고 막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머릿속에서 더 많은 정보가 해석이 돼. 그래서 쌤이 여기 5번까지는 정말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뭐 한정된 시간이니까 뭐 다 읽고 꼼꼼히 읽고 본인이 문제 풀길 수가 없잖아. 여기는 숙제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135쪽까지 있잖아. 너네가 그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나한테 무조건 헬프를 쳐야 되며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완벽하게. 아주 잘 정리해놨거든. 중3 때 배웠을 거야. 너네 기억이 안 나겠지만 배웠을 거야. 그쵸? 내가 중3-1 책을 한번 봤어. 내가 애들이 이제 뭔가 그쪽 과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뭔가 안 배우나? 이러면서 봤는데 그냥 다 나와 있던데. 그냥 공수 원이랑 똑같던데 책이 얘들아. 거의 똑같아. 그냥 살짝만 좀 다르고 좀 더 딥해지긴 하지만 컨셉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만약에 잘 모른다 그러면 쌤한테 말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애들 다 오면요 한번 진하게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꼭 문제를 풀어 오셔야 된다. 왜냐면 공통수학 원에서는 2차 함수 단독으로 문제는 안 나와. 단원명이 애당초에 뭐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야. 그래서 너네가 2차 방정식을 풀 때 2차 함수를 그려서 문제를 풀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파트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방정식을 보고 함수로 생각하면서 그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이런 거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리고 그게 더 편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단순히 막 근해 공식 이용해서 풀고 그러는 것보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 설명이 쫙 나와 있어. 아까 쌤이 그 앞에 개념 설명할 때 싹 다 설명한 내용이야. 2차 방정식을 보고 쌤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 방정식는요. 2차 방정식을 보았을 때 각각 좌변 우변에다가 싹 다 y를 붙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랑 y는 0은 쌤이 x축이라고 알려줬지, 그치? 항상 y 값이 0이려면 x축일 수밖에 없잖아. 이해되니 얘들아? y는 0이 x축인 거 받아들여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y 값이 항상 0이라는 거는 우리가 x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요 2차 함수랑 요 x축의 교점의 x좌표의 개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차 함수와 x축 간의 교점을 의미한다는 거야. 이해할 만해요? 받아들여질 만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 2차 함수를 생각하면서 풀게 되는 거고, 여기 간단하게 예시가 나와 있어 얘들아. 너네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그치? 그냥 근 나오잖아. 그냥 2랑 4로 나와. 근데 우리가 단순히 2랑 4를 그냥 x값입니다 라고 구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x제곱 마이너스 6x 8이라는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그 녀석이 x축과 2,0, 4,0에서 만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테마가 이해가 됐어? 중딩 때는 그냥 되게 독립적이었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은 그냥 방정식만 풀고 2차 함수는 그냥 2차 함수만 풀면서 맨날 뭐 평행이동 물어보고 뭐 최대값 물어보고 막 이런 것만 하다가 끝났을 거야. 근데 이제는 방정식과 함수가 왔다 갔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너네가 한 살 더 먹었기 때문에 성장한 2차 함수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쌤이 여기도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판별식의 의미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의 의미가 우리가 2차 함수랑 x축 간의 위치 관계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내용은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그런 학생이 없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내가 3월 전까지 내가 5번까지 설명해 줄게 될 테니까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계속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처음 설명한 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야. 쌤이 여기서 다 유도를 해줬어. 근의 공식으로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여기 근의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녀석을 2차 함수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꼭지점의 y좌표로 내가 2차 함수랑 x축이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안 만나는지 이거를 싹 다 구별을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쌤이 이것도 개념 강의 어차피 올려줄 거거든. 이 파트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오늘 우리 앞부분에 설명했으니까 그 개념 파트 영상 한 번 더 보면서 이해를 해주세요. 아마 천천히 듣다 보면 다 이해가 될 거야. 지금 너희가 다 머릿속에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트라이 할 때 이해가 잘 안 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하면 무조건 이해가 될 거고,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문제가 잘 풀려. 내가 뭐 그 고1들을 가르쳤을 거 아니야. 이제 예비 고2 애들. 뭐 중간 뭐 1등급이래. 그러니까 1학기 때 1등급이래. 그 2학기 때 받은 애가 있었거든. 근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봤을 때 막 이러는 거야. 판별식이 양수래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얘가 양수잖아요 막 이러는 거야. 거기서 아득해졌거든요. 그런 애가 대전여고에서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득해.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그냥 구라인 거가, 내가 성적표 뭐 인증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랬거든. 그랬더니 음수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음수야 이러니까 막 그늘 안 가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둘러대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고1 2학기 때도 너네가 지금 내용을 잘 이해해둬야 시험 범위가 끝나더라도 이거에 대한 내용을 너네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대수랑 미적분 원이랑 이런 과정이 싹 다 매끄러워질 수가 있어. 지금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야 얘들아. 방정식과 함수를 다룰 때 제일 쉬운 걸로 할 거 아니야. 너네가 지금 아는 함수가 생각보다 별로 없을 거거든요. 함수 뭐 하다 너네?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끝이죠. 그거의 6배를 배워야 돼 얘들아 앞으로. 근데 다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2차에서도 그 생각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 뒤에 이제 고2 때 배우는 함수들은 아예 접근할 수조차 없겠지. 그럼 되게 슬퍼지잖아. 가르치는 사람도 슬프고 이해 못하는 너네도 슬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해를 기반으로 다 외우되 당연히 이해를 바탕으로 외워줘야 된다. 쌤이 진짜 많이 강조했어. 여기 처음 공부할 때가 너무 중요해. 예비고이 가르칠 때 제대로 배운 애랑 아닌 애가 이런 데서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쌤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도 엄청 디테일하게 얘처럼 다 그려줬었어.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에 쌤이랑 문제를 쫙 풀어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사고가 확장이 되면 이제 이차 함수랑 직선에 대한 식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 앞의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쌤이 2차 방정식을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도 우리가 2차 함수랑 직선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뭐 이런 거를 다 또 추가적으로 알려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2차 함수가 약하다. 중3-1 때 너무 약하다. 내가 너네 3-1 때를 보지를 못했잖아? 쌤이 여기 10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너네의 본 모습을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을 몰라요. 그러니까 134쪽까지 꼭 꼼꼼히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 돼. 아시겠지?